안녕하십니까. 큐 선생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15분. 방금 일어났습니다. 왜 지금 지금 일어났냐면 어제 늦게까지 놀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 수업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는 흥선대원군까지 이야기했죠. 신미양요 때 연락에 두들겨 맞고 양놈들 겁나 세네 라는 느낌을 느껴가지고 계열을 하긴 해야겠구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막 늘어났죠. 이 사람들이 결국 개화파야. 오늘은요,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는 스토리, 그리고 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일단 은퇴를 할 때가 와요. 이게 은퇴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익현을 위시로 한 유림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호포제 같은 거 운영하고 양반님 벌목하고 양반들의 숲도 막 벌목하고 그랬죠. 그리고 성이 고종이 성인이 됐어. 그래서 고종 친정이 시작됩니다. 친정이 고종 내 친정이 아니고 친이 정치를 한다는 뜻이요.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야망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복권을 노리는데, 복권은 권력을 되찾는 거예요. 로또 같은 거 아닙니다. 복권을 노리는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복권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이모군란이야. 뭐 한 33일 성공합니다. 그다음에 그건 뭐 그때 얘기하고요. 이모 운요 사건이 일어나요. 운요 사건이란 건요, 운요가 뭐냐면 군선인데, 얘네가 조선의 해양을 탐사하겠다고 부산을 지나가지고 강화도까지 온다. 그리고 강화도 앞에서 깔짝깔짝 하니까 강화도 애들이 기분 나빠서 총 쐈어. 니네 뭐야 하고서 꺼져 하고 위협 사격을 하니까, 너네가 먼저 쐈네, 너네 죽었음 하고 강화도와 영종도를 포격을 해버립니다. 이때 조선군이 괴멸을 하는데 전사자하고 포로 합쳐서요 50명이 당해요. 거의 사망이지. 50명 사망 수준이지. 그럼 이때 일본은 뭐 했냐면요, 부상 2명이었어요. 이 부상 2명이 왜 일어났느냐, 상륙하다가 발을 헛디져가지고 발이 뼈대.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하고 졌죠. 사실 일본이 메이지 유신할 때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걔들도 미국이 군선을 끌고 와서 좀 두들겼어. 그래서 아유 이거 어쩔 수 없네, 쟤는 되게 센가 보다 하고 조약을 맺었지. 그래서 그거 흉내낸 거야. 대상은 만만한 조선이고요. 이마 어느 정도 걔들도 임진왜란 때의 꿈을 계속 잡고 싶은 게 있었겠지. 우리가 병인양요하고요, 신미양요 때는 나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군대가 와도 잘 싸웠잖아. 분전했죠. 한 번은 뭐 이겼고 한 번은 뭐 굉장히 심각하게 두들겨 맞았지만, 근데요 고종이 집권을 하고요 군사비가 확 줄어요. 고종은 이 당시엔 군사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 군사비 줄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자기들 사람들, 보통 민씨죠. 그 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운요 사건 때 우리가 완패를 해버려요. 일본이 프랑스보다 미국보다 센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너무 약해져서 아예 승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운요에 있는 함장이 조선한테 따졌어요. 너네 왜 먼저 쌌니 하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당방위한 거야, 너네가 먼저 썼잖아 라고 해요. 그러면서 조선왕 너무하네 라는 얘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문호 개방에 뭐 이런 미친 소리를 입이라고 내뱉었지. 일본 같은 경우는요, 조선하고 되게 외교를 수립하고 싶었어 옛날부터. 근데 우리가 계속 거부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쁘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함을 보냈다는 거야.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죠. 이게 바로 운요 사건이에요. 예. 요 사건이 운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려나요? 이렇게 강화도 조약은요,
강화도 늑약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라서. 유생들은 열심히 반대했지만 그게 될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맺는데 내용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깔끔하게 요약해 보자고. 일단요. 조선은 자주 국가이며 일본과 평등하다. 이 말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에 근처에 있던 나라들은 우리가 중국의 속국까지는 아닌데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걸 그럭저럭 인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지만 뭐 딴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있나? 그냥 중국 부하랑 비슷한 거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일본도 비슷해요. 조선은 자주 국가니까 청이랑 상관없음. 일본과만 조약을 맺는 거니까 청 끼어들지 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하고 평등하다는 위치를 주는 건데 이걸 뭐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이거는 뭐 따질 필요가 없는 조약입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다음에 2번. 원래 항은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5개만 딱 얘기할게. 2번요. 해계항구를 개항하라. 부산하고 인천하고 그다음에 원산을 개항합니다. 이때 인천은요. 서울에 침입하기가 용이하잖아. 들어오기 좋으니까 선택됐고요. 원산은 러시아 견제하려고 했어요. 원산 쪽은. 그리고 부산이요? 부산 가깝잖아. 가까워서 했어요. 그 다음 양국은 무역할 때 국가가 끼어들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요. FTA 같은 거야. 국가가 끼어들지 않으니까 이제 그 뭐 관세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FTA는 좀 비슷할 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뭐 우리가 팔아먹을 물건이 없구만. 그래서요 일방적으로 지들이 조선에다 물건 팔려고 맺은 게 이겁니다. 그다음 암초가 많은데 조선이 조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조사하겠다. 라는 문항이 껴 있습니다. 해안 측량권이죠. 차라리 야, 암초가 많은데 왜 니네 조사 안 해? 니네가 좀 조사해라. 라고 하면 될 걸 지들이 굳이 하는 거죠. 이거는 군함의 항로와 전략적인 요충지를 얻고자 하는 건데 불평등 조약의 일환이야. 그리고 일본국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일본에서 조사한다. 이게 바로 치외 법권입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서는 누구를 때렸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진 거면요. 그 죄에 대해서 일본으로 그 사람을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 재판을 한답니다. 당연히 제대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죠. 반대로 우리가 일본에서 사람 때리면 어떻게 될까? 우린 거기서 그 나라 일본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연락 두들겨 맞겠죠. 이게 바로 치외법권이에요. 보통 치외법권은요 외교관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런 권리라고. 이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 된 거.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 그게 바로 이 5번 조항입니다. 알아놓으시고요. 예. 아무튼간 근대화는 시작됐어요. 뭐 기념할 만한 조약이지. 한번 조약을 텄으니까 계속 조약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근데 그때 마침요 조선책략이라는 황춘선의 책이 유행을 탑니다. 여기 이게 개화 사상가들의 필독서급이야. 이 책에 써 있는데요. 러시아는 되게 위험한 애들이고 그러니까 조선은 청이랑 친하고 일본과 결속하고 미국과 같이 한 팀을 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편 청나라의 짱이었던 이홍장이라는 애가 있어. 얘도요 우리한테 미국하고 수교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었지. 개화 사상가들은 열심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지만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생들이야. 이 사람들은 열심히 반대했거든. 근데 어쩌겠어요. 고종이 한다는데. 그래서 고종이 좋아 개화해라고 해서 미국과 그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 이름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이거 한 다음에 다른 서양하고도 이제 뜸뜸이 이제 몇 년 걸려요. 조약을 맺죠. 이게 다 불평등 조약이야. 그리고 최혜국 조약인데요. 최혜국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조약이 생기면 우리도 그거대로 바꿔줘
조약 내용 바꿀 거야라고 하는 게 최국 조약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조약 맺을 때 더 좋은 조약이 생겼으면은 싹 쓸려 먹는 거지. 이게 뭔 소리냐면요. 고기는 뜯을 거고 뼈는 삶을 거고 피는 끓이겠다는 내용이야. 다 뜯어 먹겠다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망했어요. 망한 거죠. 게다가 야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은요. 아무튼 서로의 나라를 위해 주는 거거든. 니네 문제 생기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너네 문제 없게 우리가 지켜줄게. 뭐 이런 거야. 근데 안 지켜진다? 다 알죠? 가스라테프트 미락 있잖아. 이거 내용이 뭔데? 필리핀은 미국 주고 조선은 일본 먹어 이거죠? 우리가 조미수 통상조약 한 대로면은 우리한테 불량 가면 안 되잖아. 나쁜 놈들이야 아주. 뭐. 자,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개화는 하게 됐지. 본격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 양반 자제거든. 근데 나름 영향력이 있고 발언권이 있다. 근데 여기 집에 역관이었을 거야.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의관인가? 잘 갑자기 말하니까 헷갈린다. 유용기라는 사람도 있었어. 다 이 사람들 안면이 어느 정도 있었지. 이 사람들이 개화에 대해서 열심히 주장을 하는 중이었어. 그 외에도 억수로 많은 개화파가 있었지. 뭐 김옥균이나 박영효나 김윤식이나 기타 등등등등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요 힘을 모아서 개화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화를 하려면은 딴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알아야 흉내를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요. 일본으로도 사절단을 보내고 청으로도 보내고요. 그리고 미국으로도 보내요. 이게 곳곳에다 보낸 다음에 보니까 청나라가 개혁기구가 짱 멋있어. 그래서 그거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통리 기무화문이라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청이랑 뭐 이름도 똑같고 하는 일도 비슷해. 또 그 외에 근대식 군대도 만들려고 그랬다. 근대식 군대를 만들려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기기창이란 거 만들어서 무기 관리를 했어. 무기 찍어내려고 했는데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다 샀어. 많이 샀고. 그리고 근대식으로 전투를 가르칠 수 있는 교관도 불러요. 일본인 교관. 그리고 나서는 근대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지. 근데요, 이 별기군 훈련은 되게 많이 했거든. 나름 잘 쐈어. 근데 이때는 전투력이 꽤 좋았지. 그 군인 수도 꽤 있었고. 근데요, 전투가 없었어. 이 이후로 조선 망할 때까지요, 조선 전투가 없어요. 있지.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랑 싸울 때 쓰죠. 예, 아무튼 전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화하는 거를 이제 개화를 했는데요. 초반부터 일관성 넘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부르는 말이 위정척사운동이에요. 이건 성리학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화하지 말라는 거지. 얘들은 뭐만 하면 반대야. 개화만 하면은. 그래서요. 60년대에는요. 통상 서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통상 반대하고요. 그리고 개화 반대하고요. 개항을 반대해요. 그 강화도 조약 때문에 항 열었잖아, 3개. 그러니까 개항하니까 개항도 반대했어. 그리고 80년대에 가면요. 개화도 반대합니다. 개화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다가 화딱 지나가지고 의병운동도요. 의병운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운동으로 진화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조선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고 의미 없는 예법에도 정말 심하게 매달리지. 자신들의 이속 채우기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이거 보면 어느 정도 맞지. 이게 조선 초에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그럼 더더욱더 그 생각하죠. 근데요. 많은 개화파들 그리고 실리를 중시하던 사람들, 상인들, 사업자들, 지식을 맹신하던 사람들은 모두 조선을 포기합니다. 거의 다 포기했어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고요. 성리학을 따르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조선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자, 이제 이모군란 얘기합시다. 이모군란 1882년이야.
연두역이 되게 쉽지. 까먹지 마세요. 이게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구식군인이거든. 얘들은 별기군, 신식군인 별기군에 비해서요 차별을 되게 많이 받았어. 근데 가장 심한 차별이요 월급이 안 나와. 13개월 동안 이걸 못 받고 있다가요 그 선해청에서요, 선해청이 이제 월급 담당하는 기관이야. 여기에서요, 야 월급 줄게 와라. 그래서 야 이거라도 받으러 가자 해서 막 뛰어간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쌀에 모래와 결을 섞었는데 심지어 쌀이 식용이 아니야. 요렇게 해서 월급을 줬어요. 자, 처음부터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고 선해청에 있는 직원들을 두들겨 팹니다. 군인들이 얘네들 두들겨 패니까 이때 그 고종이요, 영의정이 고종한테 보고하거든. 그랬더니 고종이 야 걔네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납득이 될 만한 싸움이었지. 근데 이때 선해청에 있는 선해청 관리하는 애가요 민겸호의 하인이에요. 민겸호는 이제 병조판서인가? 그럴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이 민씨입니다. 그 조선 멸망 시기에 보면요, 대한제국 시기 요때 보면요 민씨 성을 달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제 몇 명 있어. 민경식이라던가 뭐 의병장의 민씨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살하신 분, 그 일사조약에 반대하셔서 있는데 그 대부분의 민씨는요 명성황후 파고요. 명성황후가 그냥 자기 친족들 꽂아놓은 거고, 그리고 좀 그래 이상한 놈들이 많았어. 그래서 쌀과 모래와 결을 섞은 걸 줬는데 왜 너네 반란 일으켰니? 라고 말한 다음에요. 아무튼 주긴 준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반란 일으킨 다음에요. 구속을 해버립니다. 민겸호가. 고종이 납득을 했는데 민겸호가 구속을 했어. 그리고 구속한 다음에요 두들겨 팹니다. 심지어 사형을 당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자, 그럼 이모군란이 일어난 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월급을 안 줘.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 보장 안 돼. 그런데 목숨이 위험하게 됐죠. 그럼 구식군인들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은 서로가 굉장히 친분 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폐쇄된 집단이고, 그리고 집단 안에서 같이 같은 팀으로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동자라면 당연히 상급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사형을 당한다면은 폭발할 수밖에 없지. 이 사람들은요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입니다. 대원군한테 구원을 요청하니까 흥선대원군은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군대를 지휘해서 무기고를 회수하고요, 포도청과 관가를 습격하고요, 자신의 지지파도 석방하고 명성황후 일가 친척들 두들겨 패고 개화 인물들 습격하고, 이때 일반 백성까지 합류를 합니다. 별기군의 조교들 혹은 별기군의 일부까지도 공격을 당해서 살해당해요. 모든 군대가 대원군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고종을 지키질 않아. 그래서 고종이 정말 너무하네 하고 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난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흥선대원군만이 아닌 거지. 청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청이 냅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요, 조선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맺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맨 마지막 내용이 이게 있어요. 조선은 청의 속국. 네, 말은 물론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일 정도의 글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조선은요 요때 청한테 넘어간 거예요. 완벽하게 속국이 된 거라고. 근데 이모군란은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죠. 이런 엔딩이 났으니까. 과정이 어쨌든. 또 이 와중에요 일본은 자기네 교관 죽었잖아. 그리고 공사관도 불탔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게 바로 재물포조약입니다.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지만 그거 말고
일본군이 공사관의 수비군으로서 주둔합니다. 당연히 공사관 어디 있겠어? 한성에 있겠죠? 그럼 조선이 청에 속국되면서 청군 들어와 있죠. 이 와중에 일본군이 또 한성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양나라 군대가 슬금슬금 신경 쓰이기 시작하겠죠. 일본군이 조선 땅에 입성을 하는 사건. 그것도 이모군란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엄청 기네. 이거 왜 이렇게 길지? 근데 두려워지고 있다. 과연 이번 시험 범위를 다 올릴 수 있을까?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네, 다음을 기대합시다. 예, 다음 또 올릴게요. 수고했음. 수고하셨습니다. 듣느라 수고했지? 나도 목 아파 죽겠다. 아, 이따 수업 어떻게 하지? 자, 아무튼 이따 봐요.